과학기술 지문이 구조 처리 깔끔하게 했을 때 되게 편해지는 느낌은 되게 받으셨을 거고, 자, 좀 확립을 합시다. 이쪽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우리가 일단락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였어? 주제 세팅 단락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최대한 끌고 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혹시나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는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경제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통화정책이요. 그럼 통화정책에 따라서 뒤쪽이 우다다 쏟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법하면 뭐가 있을까요?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논리라고 했을 때도 철학이라고 했을 때도 다 최근 15개년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특히 최근 3개년, 5개년에서 킬러였던 이슈가 있었던 문제들을 지금 패스트트랙 교재에다 흐름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거나 이런 보충 영상 들으시면서 정리가 다 돼 있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주제 세팅, 두 번째는 어떤 배경식이 필요한지. 자, 그럼 일단락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주제 세팅인데, 자, 정보량이 터지든 안 터지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또 구조 처리였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겁니다.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온 대로 주제 세팅과 구조 처리하고 가셨어야 된다고. 자, 그럼 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일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거죠. 그중이라는 것 때문에 맵 리듀스에 집중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봐. 빅데이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락은 그냥 뭐 했을 뿐이야? 그렇죠. 주제 세팅 했을 뿐이야. 배경식 가지고. 자, 기존의 것으로 안 된대. 자, 디테일하게 좀 잡아볼게. 기존의 것 처리할 수가 없대.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게 뭔데? 맵 리듀스래.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읽을 정보가 거의 없고 그냥 일단락에서 맵 리듀스 읽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자, 그럼 우리 1단락에서 주제가 뭔지 보셨어야 됐고, 이렇게 1단락이 세팅된 주제가 2단락까지 이어지는지 꼭 확인하시라 그랬죠. 맞냐, 여기까지? 자, 동시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구조까지 처리하시라 그랬고. 자, 그럼 다시 이제 2단락으로 와서 맵리듀스는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기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자, 2단락 맵리듀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구조도에 다 담을 수 없다 하더라도 발췌독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셨어야 돼. 자, 선생님 이쪽으로 와볼까요? 그래서 자, 1, 2단락이 사실 거의 모든 게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 끝나셨으면 여기 기준을 잡아주세요. 자, 1단락 구조도가 나와야 돼. 1단락은 결국 뭐니? 그렇지, 맵 리듀스야. 2단락은 맵 리듀스에 대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 정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끝나. 자, 그런데 이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배경 지식이야. CPU와 GPU의 차이야. CPU와 GPU의 차이 뭐였니? 그렇죠. 병렬이었죠. 자, 필기하셔서 이쪽으로 다시 옵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여러 대의 서버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다. 오케이. 기존의 걸로는 안 되니까 여러 개를 통합해서 가겠다는 원리를 알겠어요. 자, 그런 것도 안 잡히시면 문장 구조 잡아. 서버가 연결되어라는 서술어 첫 번째. 따라서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도 서술어 두 번째죠. 자, 다시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세 번째는 뭐야? 병렬적으로 처리하다야. 서술어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구조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요점 정리해 봅시다. 정의는 몇 단계로 정의가 되니?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야? 그렇죠. n개를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처리한다? 병렬 처리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병렬 처리한다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 핵심 아이디어들 다 나와요. 좀 이따 던지고 알겠지만.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 자, 또 저 따라 볼게요. 2단락에서 그래서 맵리듀스의 핵심 원리는 뭐야? 병렬 처리예요. 뭐라고요? 병렬 처리요. 뭐라고요? 병렬 처리요. 분산 후 병렬 처리요. 이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잡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면 분산 후 병렬 처리.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 자, 3단락 갑니다. 칠판 필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칠판 필기부터 우선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맵리듀스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를 각 서버에서 처리하는 매핑, 리듀싱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과정이라고 지셔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좀 평가원처럼 깔끔한 그래 구조는 아닌데 그럴수록 연습하기엔 또 좋다니까요. 그래서 4개라고 여기 초점을 둬야지 위쪽에서 어그로 끄면 헷갈려. 그래서 1. 분할, 2. 매핑, 3. 셔플링, 3. 리듀싱 4단계야. 자, 선생님 저 따라와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그림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림 같은 거 보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문항에 그냥 그림으로 박혀 있고
문항에 그냥 그림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이 편하게 처리가 되셨어야 되는데 자꾸 내용일치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문제에서 터진다고. 자, 1, 2, 3, 4단계요. 1번 뭐 했대? 분할. 2번 뭐 했대요? 매핑. 3번 뭐 했대? 셔플링. 4번 뭐 했대? 리듀싱. 자, 그럼 여러분 이거 그림 보면서 몇 단계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리해 보셔. 선생님 여기 잡고 계십시오. 그래서 아마 지문을 읽어보셨으면 이게 매핑이란 거 알 것이고 키, 값의 형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키 값이 같은 애들 어떻게 줄이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였어요? 셔플링이요. 이게 나 단계. 그리고 셔플링에서 어떻게 했어? 키 값을 줄이고 그 다음 단계로 뭐 했어요? 뭐로 몰라놨어? 뭐로 몰라놨다고? 공식 나오잖아. 해시 코드를 뭐로 나눠서 리듀스 테스트 개수로 나누고, 자,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어요? 나머지. 어떤 값이 있다고 했을 때 p, q, 플러스 r. 이 r 가지고 나눴고, 됐니? 그래서 나눠준 다음에 다해서 이제 뭐 했어요? 리듀싱이라는 작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 이름이 꼭 잡히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거야.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자, 드디어 이제 3단락에 돌아와서 나누겠다고 했고, 이제 4단락 봅시다.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입력된 데이터는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져 각 서버에 배포되는데 이 과정을 분할이라고 하겠대. 이후 분할된 데이터를 키 값의 형태로 나누겠대. 자, 1단계 뭐야? 데이터를 나누는 게, 그래서 배포가 되는 게 바로 분할이고. 자, 봐봐. 그럼 1-1 서술어 1번이죠. 1-1 서술어 1-2번이요. 그래서 나눠서 배포야. 이게 분할이야. 이후 분할된 데이터를 키값의 형태로 띈 네코드로 생성하는 매핑이 진행된다. 2단계인데 매핑은 뭐예요? 키값의 형태로 생성이야. V2야. 됐니? 그럼 키값의 형태야. 자, 이 경우 주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한 후 각각의 단어로 구성된 레코드를 만들어져서 예시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잖아요. 자, 그럼 4단락에서 정리해 주신 건 뭡니까? 분할과 매핑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자, 분할은 1번 뭐 했다고? 네, 데이터를 나눠서 분할. 그 다음에 2번 매핑 뭐 했다고? 키 값의 형태로 하는데 키 값의 형태가 뭐였어? 레코드요. 되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단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은 뭐겠어? 네, 바로 셔플링 단계겠죠? 그래서 자, 5달러. 이렇게 만들어진 레코드는 셔플링 과정 3단계죠. 어떻게? 키가 같은 것들을 모아서 병합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해봤더니 어떻게? 잠깐만. 그러면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저 따라서 5달러. 자, 그럼 봐. 3단계 셔플링의 결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죠. 예시로 나왔던 더 컴마 1을 셔플링을 거치면 어떻게 돼? 더 컴마 괄호 1,1로 바뀌어버리니 무조건 레코드의 숫자를 줄죠. 물어본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나왔어?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요, 순서가 나왔잖아요.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출제 포인트 두 번째는요, 그 과정에서 얘가 지금 줄어들잖아요. 이런 거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됐어요? 자, 세 번째는 뭐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산과 병렬이라는 원리를 쓰겠다. 안 낼 수가 없다니까,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놓치시면 되게 피곤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해 놨는데 이 도식화되는 걸 바탕으로 순서 정리하는 거 안 낼 수가 없다니까. 무조건 이런 건 내게 돼 있고 이제는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방금 제가 예시 설명한 거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고 정리 끝일 겁니다. 자, 그래서 5단락 정리까지 끝나셨고요. 이제 6단락 보겠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네.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로 나눈 나머지를 값에 따라 분산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시를 보니 펜 어디 갔냐? 자, 부여된 해시 코드를 2로 나누겠대. 그러면 봐봐. 나머지에 따라서 분산이죠. 단계를 볼게. 1번 뭐 했어? 부여했죠. 해시 코드를. 두 번째 어떻게 했어? 나눴죠. 세 번째 어떻게 됐어? 나머지에 따라서 분류하죠. 그래서 자, 이제 셔플링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보세요. 3-1 뭐 하는 거야? 네, 레코드 숫자를 줄이는 거. 3-2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해시코드 부여해서 리스크 테스트 줄여서 리듀싱으로 보내주는 거. 이해됐습니까? 여기 원리는 뭐였다고? n개 분의 해시코드로 나눠서 이 결과값인 p, q 플러스 r, 이 나머지 r에 의해서 이 r을 기준으로 분산해 준다요. 자, 그럼 6달러에서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겠어요? 리듀싱 단계 4단계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 얘들아. 당연히 이것도 계산식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여기도 출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계속 볼게요. 자, 마지막 이제 7달러 봅시다. 자, 그래서 1까지 과정이 모두 끝나면 취합한 정보를 처리한 리듀싱이 진행이 되고, 결국 리듀싱은 어떻게 값을 정리해서 빈도값이 나왔다 해서 끝났어요.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끝났네? 오케이. 자, 7단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역, 요약 정리 끝이에요, 그냥. 뭐 읽어보시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 반복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처리할 정보도 없어. 자, 16번 선지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번 선지. 셔플링을 거치고 나면 이전 단계보다 레코드 숫자가 증가한다? 자, 셔플링 이후에 레코드 숫자 물어본다 그랬죠? 더 컴마 원 하나로 통합했으니까 당연히 리코드 감소하는 게 보였을 거고, 원리는 무조건 출제하게 돼 있다니까. 2번. 매핑을 거치고 나면 키의 종류에 따라 블록이 만들어 분산된다? 봐봐. 아무리 봐도 이건 내용을 섞어놨잖아. 보이죠? 매핑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 키값의 형태로 쪼개지지. 그래서 키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죠. 그냥 키 값의 형태로 키의 종류에 따라 나눠진 건 끝났고 그냥 키로 그냥 다 쪼개버려. 봐봐. 키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지는 건요, 매핑 단계가 아니라 셔플링이나 리듀싱 단계야. 그리고 그게 블록인지도 나중에 확인해야 돼. 아무리 봐도 얘는 내용 섞어가지고 아웃. 자, 3번 선지 봐. 맵 리듀스는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1, 2달락 넘어가면서 주제 세팅했잖아. 지금 주제를 세팅하는 1달락, 2달락에서 넘어가는 이 원리, 이 정의를 안 낼 수가 없다니까. 정답 3번 보이셨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연습 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수업 지문으로 올라오는 지문들은 정말 제가 벼르고 별로서 올린 거니까 문제가 없어, 잘. 왜냐면 여러분 진짜 이걸 완벽히 이해해서 소화해서 이 정도 퀄리티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발 당부 말씀드리는데 진짜 한 지문 한 지문 수업 들어왔을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처리해 주시고, 혼자서 연습하실 때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좀 소진해도 상관없어. 되셨죠? 자, 17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번 선지. 나에서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그렇죠, 셔플링의 결과 어떻게 통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문제의 1번 선지랑 연결되는 거 보이셔야 돼. 셔플링 작업이 진행되면, 그렇지,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얘가 빈도가 높을수록 하나로 통합하니까 당연히 레코드 숫자는 가장 많이 줄겠죠. 그러니 이건 계산 숫자 눈으로 봐. 레드가 3개 있으니까 맞네. 자, 3번 선지 봐. 다를 보면 나에서 블루 컴마 2에서 보여는 해시코드가 짝수라고요. 자, 봐봐. 해시코드 나누기 뭐 했어? 리듀스 태스크의 개수죠. 2개로 나눴죠. 2개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냐면 0 또는 1이지. 0이면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 1이면 1로 보내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블루 2는 지금 어디로 갔니? 0으로 갔지. 따라서 짝수기 때문에, 맞아? 나머지는 0이 돼서 1로 가는 거 맞죠? 됐니? 자, 봐봐. 얘도 아까 얘기했잖아. 출제 포인트로 뭐야? 뒤쪽에 나오면 해시코드 부여해서 계산하는 식이 원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자, 4번 선지 볼 건데 봐. 답 나왔죠, 이제. 3번하고 4번이 똑같은 선지야, 얘들아. 자, 해시코드를 부여해서 리스크 테스크 개수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분산시킨다는 이 아이디어야. 그럼 봐. 동일한 해시코드 상관없죠. 나머지 가지고 분산시키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동일한 해시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나눗셈의 결과 나머지가 같게끔 해시코드가 부여됐든지 나머지가 같았겠죠. 됐니? 결국 무슨 얘기야? 리스크 테스크 개수로 나눠서 해시코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분류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았어야 3번인지 4번인지 명확해지면서 답이 골라졌을 거라. 자,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출제되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다시 저쪽 끝으로 잡아주세요. 결국엔 여기 필기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셨어야 돼? 핵심 원리들. 구조도 잡으시면서 핵심 원리들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 뭐냐면 그냥 평소 풀듯이 내용을 일치해서 풀었어요. 풀이 과정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봐봐. 지금 다 맞은 친구. 이 친구고. 이 친구는 지금 구조도 깔끔하게 그려놨고. 근데 얘가 수업을 오래 듣긴 했지만 잘하는 상태에서 오래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이 초반에 헤맸어. 그러다가
사실은 공부량을 많이 때려박았고, 근데 공부량을 때려박은 게 어떻게 때려박았냐? 이 방식대로 때려박았는데 왜 그랬을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미안해. 너무 까발려서. 그런데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안 됐어. 처음엔 점수 잘 안 바뀌었어. 근데 이 친구가 한 8월쯤에 왔어. 8, 9, 10, 11, 12.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이제 슬슬 되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 뒤로 7개월이어도 사실은 가능성은 충분한데, 저는 이제 저도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지문 한 지문 심혈 기울여서 해달라는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을 풀 때도 배운 거를 최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용일치로 자기가 알던 방식, 했던 방식으로 비비니까 터진다는 거야. 자, 여기도 이제 봅시다. 자, 이것도 내용일치라면 3번 같은 데서 터지는 거야. 내용일치가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왜 내용일치라면 3번 같은 게 오히려 터지냐면, 함수 얘기가 2번 나와요. 근데 얘는 중요한 함수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다시. 분할이고 셔플링이었니? 기억하고 니은이? 매핑하고 셔플링이요. 잠시만요. 매핑, 리듀싱. 자, 얘는 매핑. 매핑 몇 단계야? 2단계. 몇 단계? 4단계 셔플링. 그런데 여러분, 2단계랑 4단계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1, 2, 3, 4를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1번 선지? 맞잖아요. 1, 2, 3, 4단계지? 물어보고 있잖아. 우선적. 순서를 물어보잖아요. 그래, 전개 방식, 흐름이 2번 선지. 기억은 분할된 하나의 단어당 하나의 레코드, 맞죠? 하나의 단어당 레코드 하나지. 그래, 봐봐. 지금 1단계와 2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1, 2번 선지까지야. 자, 니은에서 데이터 처리 목적에 따라 다른 함수를 쓴다? 애들아, 2번 선지에서 1, 2단계 물었으면 여기는 3, 4단계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데 3, 4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단계 때려박고 있다니까, 발췌독을. 여기서 발췌독을 때려박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내용일치 해가지고. 어떻게 가셨어야 돼? 3단계에서 4단계요. 얘들아, 봐봐. 함수는 첫 번째, 3단계에서도 일종의 함수라면 함수죠. 뭘 씁니까, 여기서는? 해시코드를 부여해서 나누는 작업 결과 4단계로 나눠줬지. 이해됐니? 나눠줬잖아. 맞아? 그럼 봐봐. 함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처리 목적에 따라 다른가? 이거 처리 안 했는데? 그러면 좁혀놨다가 나중에 발췌독 하시고 구조 좀 이따가 보세요. 4번 선지 봐. 니은을 위해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은,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 3단계에서 해시코드 부여하는 작업을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 왜? 여기서부터 1, 2단계 다시 1, 2, 3, 4단계 세팅, 1, 2단계 세팅, 3, 4단계 세팅이니까 얘가 일단 정답이 될 거야. 근데 4번 선지, 당연히 3단계, 4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3단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그럼 봐. 해시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어떻게 됐어? 리듀스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진행한대. 4번도 특이하네. 자, 이제 다 고르는 거예요, 둘 중에. 근데 봐라, 얘들아. 해시코드 부여하는 작업은 어디서 일어나? 3단계에서 일어나서 4단계 리듀스 태스크로 배분시키잖아. 어디서 일어나는 게 틀렸어? 리듀스 태스크에서 일어나는 게 틀렸네. 3단계에서 일어나야죠. 이해됐어? 정답 4번이구나. 좁혀놓고 4번 뒤지기 패러 가면 정답 보였을 거라고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 발췌도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구조 처리해서 이해할 원리를 이해하셔서 가셨어야 돼. 자, 19번은요. 정말 이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저 따라오세요. 2단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뭐야? 병렬이야. 병렬을 3번 때려 박아놨어. 그럼 머릿속에 병렬이라는 개념은 딱 잡혀 있어야 되고, 맞네. A가 뭡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GPU, 병렬이잖아. 1번 끝이에요, 그러면. 됐어, 여기까지? 깔끔하게 답 나오는 흐름을 잘 잡아주시고 구조 처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잡고 계셔서 잠깐 스포일러를 하나 하면 이 다음 질문 풀 거거든요. 선생님, 비대면 학생 순서대로 뭐 풀어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 자, 이 다음 질문은 잘 들어야 돼, 제발. 거시적으로 잡아야 돼요. 거시적으로 잡다 보면은 처리해야 되는 공식이 보일 수도 있어. 처리해. 그런데 절대 정보량이요, 30개념 이상 안 넘어가. 20개념 이하로 구조도 그려놓고 원리 이해하거나 구조 잡으면 깔끔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지문 한 지문 소지문 하지 말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끊었다 갈게요.